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과연 단단한 땅일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거품 위일까요? 2026년 1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지만 그 이면에서는 차디찬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네, 불과 2년 전만 해도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주가가 폭등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장은 이제 더 이상 환상의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AI가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어다 주는데? 라는 냉혹한 질문 앞에 수많은 기업이 발가벗겨진 채 서 있습니다. 오늘 똘똘한 경제에서는 AI 거품론이 왜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떤 진짜 AI가 우리의 부를 결정지을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을에 거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겠다라고 큰소리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앞다투어 비싼 입장료를 냈죠. 그런데 정작 주방에서는 요리기구를 사느라 돈을 다 쓰고 손님들에게는 곧 요리가 나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AI 시장이 딱 이 꼴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학습을 위해 쏟아부은 돈이 작년 한 해에만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비용을 회수할 만큼의 수익 모델을 보여준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시장은 이제 이 요리 기구만 사는 잔치에 질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AI 거품론의 본질입니다. 자, 여기 계기판을 한번 봅시다. 2025년 하반기부터 나스닥의 변동성은 과거 닷컴 버블 붕괴 직전과 유사한 궤적을 그리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최고점 대비 20% 이상 급락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서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한 조정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전조 현상입니다. 지금까지의 AI가 생각하는 머리를 만드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그 머리를 가지고 직접 돈을 버는 손과 발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일시적인 공급망 재편에 따른 성장통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미세 조정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려 애쓰고 있죠. 그들은 말합니다. AI 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요.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AI 거품이 터지면 그와 연결된 수많은 대출과 파생 상품, 그리고 국가 성장 동력 자체가 멈춰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네, 그래서 마치 소방수가 불을 끄듯, 네, 끊임없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낙관론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길은 이미 집안 내부의 구조적 모순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와 좀비 AI 기업들의 속출입니다. 실질적인 기술력도 없으면서 AI 엔진을 가져다 쓰기만 하는 기업들이 수천억 원의 투자를 받고 그 돈을 기술 개발이 아닌 마케팅과 경영진의 성과급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껍데기 AI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진통제만 계속 맞으며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무시하는 환자와 같습니다. 당장의 고통은 잊을 수 있겠지만 결국 몸 전체가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들은 이미 한국 시장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AI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하드웨어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죠.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선 코리아 AI 리스크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로 엄청난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장은 그 다음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재채기를 하면 한국 반도체는 독감에 걸리는데 그 의존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AII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들은 대부분 공급자 중심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고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죠. 하지만 그 데이터 센터에서 무엇을 생산해서 누구에게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는 닦아놨는데 그 위를 달릴 자동차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통행료 수익이 나지 않는 고속도로는 결국 국가의 부채로 남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2년 말 챗GPT의 등장으로 시작된 광풍 속에서 우리는 냉정을 잃었습니다. 너도 나도 AI를 외치며 주식 시장으로 뛰어들었죠. 하지만 그 당시의 선택들이 지금의 구조적 취약점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에 쏠려 있던 자금이 AI 테마주로 옮겨갔지만 그것은 건전한 산업 자본이 아닌 투기적 자본이었습니다. 마치 둔촌주공 사태 때처럼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맹신이 시장을 지배했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우리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봅시다.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비웃었지만 지금 일본은 오히려 실물 AI 분야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습니다. 광학기술과 로보틱스, 그리고 정밀 제조 분야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AI가 실제 공장과 가게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피지컬 AI에 집중하고 있죠. 반면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처럼 부실한 자산들을 AI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감싸서 전 세계에 팔아치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유럽 강국들이 AI의 윤리와 규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술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거품이 터졌을 때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산업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시장의 노이즈를 걷어내고 진짜 돈이 흐르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제 피지컬 AI란 무엇일까요? 바로 가상세계에 머무는 챗봇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혁신하는 AI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택배를 배달하고 AI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가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 AI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재무제표상에 영업이익으로 찍히는 실체 있는 기술들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심리라고들 하지만 본질은 데이터입니다. 앞으로 제가 제시할 5가지 지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AI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1300원 선이 무너질지 1500원까지 치솟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둘째는 국채 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시장이 미래 가치보다 현재의 리스크를 더 크게 본다는 뜻입니다. 자, 셋째는 상장사들의 AI 관련 매출 비중입니다. 전체 매출의 몇 프로가 실제 AI 서비스에서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넷째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대비 이익률입니다. 마지막 5째는 신용 연체율입니다. 거품이 터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가장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와 가계의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의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에 속지 마십시오. 자, 이제는 진짜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AI 대박을 외치며 전력 투구할 때 여러분은 현금 비중을 높이고 달러 자산을 확보하며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진짜 보석들을 줍는 자만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살아남을지, 그리고 우리가 당장 실행해야 할 포트폴리오 조정 전략은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파멸이지만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다음 분석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화려한 AI 파티의 뒷마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혁신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좀비 AI 기업들의 실태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AI 기술만 있으면 금방이라도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현재 수많은 스타트업과 중견 기업들이 정부의 보조금이나 벤처 캐피털의 투자금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의 성장이 아니라 사실상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명분은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이 돈이 정말 파괴적인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단순히 고가인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사고 대형 클라우드 기업에 서버 비용을 지불하는 데 다 쓰이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적하는 구조적 모순이자 국부 유출의 현장입니다. 시장의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2025년 말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도했던 이유가 단순히 차익 실현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의 AI 생태계가 지나치게 하드웨어, 즉 곡괭이와 삽을 파는 장사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골드러시 시대에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금을 캔 사람이 아니라
청바지와 삽을 판 사람이었다는 격언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금광에 금이 바닥나면 삽을 사는 사람도 사라집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정말 금이 있긴 한 거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뼈아픈 실수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을 기억하시나요? 당시에도 인터넷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주가가 수십 배씩 뛰었습니다. 수많은 광 케이블이 깔리고 데이터 센터가 지어졌죠. 하지만 수익을 내지 못한 기업들은 하룻밤 사이에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AI 열풍이 그때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규모가 훨씬 크고 속도가 빠르다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가와 기업의 부채 수준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 몰빵 구조가 AI 투자와 결합하면서 기괴한 형태의 리스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토지 가격이 폭등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AI 거품이 꺼지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줄어들면 이 대출들은 고스란히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집니다. 제2의 둔촌주공 사태가 AI 데이터 센터 부지에서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뇌관입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우리는 미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승자 독식의 구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이미 AI를 통해 자신들의 기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실질적인 구독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AI라는 진통제를 파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운영 효율을 높여 비용 절감이라는 확실한 보상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자체적인 플랫폼도 독점적인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에서 남의 나라 기술을 빌려와 AI 하는 척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말씀드려야 할 시점입니다. 거품이 터질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나만 뒤처질 것 같다는 공포에 휩쓸려 마지막 상투를 잡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격보다 수비가 100배, 1000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경제 계기판의 5가지 지표를 매일 아침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지표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450원, 1,500원을 향해 간다면 그것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비상 탈출을 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AI 강국이라면서 환율이 방어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논리가 허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재고 회전율과 가이던스입니다. AI 산업의 탄광 속 카나리아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미래 전망치가 단 1%라도 꺾이는 기미가 보인다면 그것은 전 세계적인 AI 설비 투자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 시중은행의 연체율, 특히 법인 대출 연체율입니다. AI 열풍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쓴 좀비 기업들이 무너지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들려올 것입니다. 연체율이 2%를 넘어 3%대에 진입한다면 그것은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달러 인덱스와 금 가격의 동조화 현상입니다. 보통 달러가 강세면 금값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만약 달러와 금값이 동시에 오른다면 시장은 극단적인 안전자산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스템 붕괴를 대비하는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을 읽으십시오. 다섯 번째는 미국의 이 년물과 10년물 국채의 금리 차이, 즉 장당이 금리 역전 현상의 해소 과정입니다. 역전되었던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보통 진정한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AI가 침체를 막아줄 것이라는 낙관론을 믿지 마십시오.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지만 부채의 무게를 대신 져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에서 AI라는 이름만 붙은 실체 없는 테마주들을 정리하십시오. 대신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피지컬 AI에 집중해야 합니다. AI가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즉 전력망 관련주나 원자력 발전, 그리고 AI가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로보틱스 분야 중에서도 실제 공장 자동화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을 선별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비중을 최소한 전체 자산의 40% 이상으로 확보하십시오. 여기서 현금이란 단순히 원화가 아닙니다. 달러와 금, 그리고 단기 국채를 포함한 진짜 현금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좋은 주식이 아니라 남들이 투매할 때 그 주식을 헐값에 살 수 있는 현금 동원력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우리 경제사에서 매우 잔인한 해로 기록될 수도 혹은 새로운 부의 가문이 탄생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지금 여러분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AI 거품은 분명히 터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닷컴 버블이 터진 후 아마존과 구글이 탄생했듯이 AI 거품이 거친 후 진짜 세상을 지배할 기업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으십시오. 남들이 환희에 찬 비명을 지를 때 조용히 계기판을 살피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차분하게 준비된 현금을 꺼내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똘똘한 경제는 여러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연한 공포에 떨고만 있을 건가요? 아니면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길 준비를 할 건가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개인 경제 계기판에 새겨 넣어야 할 5가지 핵심 지표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건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과 직결된 실전 교본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 $1 환율의 임계점입니다. 여러분, 1450원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박아두십시오.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고 이 수치가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은 한국 시장의 펀더멘털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원화 자산의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환율이 너무 높아서 지금 달러 사기엔 늦은 거 아냐?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우산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젖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순매도 연속 기록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으로 AI 관련 대형주를 팔아치운다면 그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의 코리아 엑소더스, 즉 대탈출의 신호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언젠간 돌아오겠지라고 희망 고문을 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AI 매출 비중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열어보십시오. 자, 전체 매출 중에서 AI라는 이름을 달고 실제로 발생한 매출이 최소한 1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업무에 AI를 도입했다는 식의 말장난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기업들은 거품이 꺼질 때 가장 먼저 증발해버릴 신기루 기업들입니다. 돈을 벌고 있는 AI, 즉 현금 흐름이 증명된 기업만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금리 스프레드와 연체율의 변동입니다. 특히 제2금융권과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5%를 넘어 7%를 향해 치솟는다면 AI 데이터 센터 발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것은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이 조각이 넘어지면은 시중은행과 대기업까지 충격이 전달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현금 비중입니다. 자산의 최소한 30%, 많게는 50%를 현금성 자산으로 들고 계십니까? 여기서 현금이란 은행 예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 펀드나 금, 혹은 이 프로 이상의 수익을 주는 단기 국채 펀드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다릴 수 있는 힘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우량주를 던질 때 그 피 묻은 주식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실탄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조정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체가 없는 AI 테마주, 단순히 AI 수혜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은 자,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 자금을 피지컬 AI와 인프라로 옮겨야 합니다. AI가 전기를 먹는 하마라는 건 다들 아시죠? AI 시대가 깊어질수록 전력망과 변압기, 원자력 발전소의 가치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상세계의 챗봇이 아니라 실제 공장에서 물건을 집어 올리고 용접을 하는 로보틱스, 그리고 그 로봇을 제어하는 에지 컴퓨팅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 주목하십시오. 이것들은 거품이 거친 후에도 살아남을 진짜 산업의 기둥들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위기에 탈을 쓰고 옵니다. 2026년 이 한 해는 평범한 직장인이 자산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재앙이지만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한 자에게 위기는 축복입니다. AI 거품론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품은 분명 터지지만 거품이 터진다라고 해서 AI 산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들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진짜 왕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계기판을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남들이 유튜브의 자극적인 썸네일에 휘둘릴 때 여러분은 차갑게 데이터와 수치를 보셔야 합니다. 그냥 감정에 휘둘리는 투자는 도박일 뿐입니다. 지독할 정도로 냉정해지십시오. 그것만이 이 잔인한 시장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돈의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라는 말은 패배자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표들을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환율을 체크하고 여러분의 계좌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지금의 작은 결단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똘똘한 경제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가장 날카롭고 진실된 시각을 전달하겠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보다 뼈를 때리는 팩트로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항로를 비추겠습니다.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에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를 낚아챌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마지막 골든타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똘똘한 경제였습니다.